안녕하세요. 삼자 톡톡. 네, 여러분. 드디어 2024년 시장 전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채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드디어 이 세 번째 시간에는 2024년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유효할지, 효과적일지 이 부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채권과 주식을 가지고 2024년에 투자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채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YTM이라고 써놨는데 저게 Yield to Maturity거든요. 그래서 만기까지 가지고 있을 때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YTM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원래 5%였는데 몇 달 전에 최근에 4.2%까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1년 뒤에도 아마 4.2%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요. 다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확정적인 수익률은 10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1년을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근데 저희가 보통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1년 보유 수익률은 4% 초반이다. 근데 만약에 채권 단기채를 가지고 있으면 4% 중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단기채, 장기채 섞어서 살 수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4% 초중반 정도의 수익률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은 그러면 4% 초중반의 기대 수익률을 말씀 주셨고, 주식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분모에 가격이 들어가고 분자에 EPS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 4% 중반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만 보면은 지금 유동성이 조금 긴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확장은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대 수익률 자체도 그냥 딱 이익 성장 수준 정도 나올 거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기대 수익률은 4% 정도 되지만, 절대 수익률 자체로 보면은 안 그래도 한 10% 내외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 사이클이나 이익 성장세를 감안을 했을 때 국가나 섹터나 팩터별로 차별화는 나타날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 수익률 레벨 자체는 주식과 채권이 좀 비슷하네요. 4점 초중반 수준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둘 중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게 낫다라고 좀 편가르기를 하자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보시면 절대 기대 수익률 말고도 변동성까지 같이 감안을 하시면 채권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절대 수익을 쫓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 리서치 연구원님께서 동의하시나요? 24년 투자 환경을 고려를 하면은 금리 자체가 하락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로 보면은 채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섹터별로 보면은 그래도 IT나 AI나 이런 산업 구조적인 성장을 고려하면 조금 차별화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연구원님께 한 번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통째로 우리가 다 사기는 좀 어렵잖아요. 주식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채권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속 시원하게 한 번씩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채권에서는 작년에는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금리 상승에 따른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짧은 초단기 채권인 MMF에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왜냐하면 MMF가 그렇게 초단기 채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수준으로 금리가 올라도 가격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MMF를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갔던 건데, 내년에는 저희가 금리 상승을 예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채를 가져가면서 높은 쿠폰과 그리고 금리 하락에 따른 조금의 자본 차익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에서는 장기채를 찝어주셨고, 주식에서는 어떤 걸 찝어주실 건가요? 올해를 돌이켜 보면은 자산 배분의 핫 트렌드가 뭐였냐면
성장주를 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채를 같이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채권 쪽에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뭐 이번에는 장기채를 사자라고 했는데 주식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24년도에도 테크주가 조금 더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우선 계속적으로 개선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테크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전략,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23년도에는 단기채 성장주였지만 24년도에는 장기채 테크주를 사자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장기채 테크주.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2022년부터 해서 2023년 최근에 투자 환경을 보면은 주식과 채권을 같이 투자했을 때 서로 좀 해지를 해주면서 자산 배분 효과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냥 앞으로 2024년에는 이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 배분에 있어서 해지라고 하면 두 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한 가지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한 가지 자산의 가격이 내려가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여야 해지의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는 채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안전자산 선호가 후퇴하고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채권 자산이 하락한 대신 주가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리가 오른 것 때문에 오히려 다시 주가가 또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펼쳐졌습니다. 원래는 이러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거 이유는 원래 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물가와 경기가 동반으로 좋으면서 금리가 오르거나 물가와 경기가 동반으로 나쁘면서 금리가 내리거나 해야 되는데 2022년에는 좀 지금까지 그 역사적인 이론적으로 저희가 알던 것과는 좀 다른 일이 있었죠. 2020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이랑 그 러시아발 전쟁 때문에 공급 측 충격이 나오면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만 혼자 튀었어요. 그래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주식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또 물가는 오르니까 금리는 오르고 채권 가격도 하락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물가는 많이 내려갔고 많이 내려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3%대까지는 내려왔고 경기도 어느 정도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높은 금리 4%대 금리에 있어도 주가 방어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상관관계인데 채권과 주식의 상관성이 지금 플러스 영역으로 돌아섰는데 이 플러스 상관성이 더 크게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다시 음의 영역으로 좀 돌아서면서 두 자산을 같은 포트폴리오에 담았을 때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자산의 상관관계가 지금 플러스 영역에 올라가 있어서 서로 자산 배분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 플러스 영역에 있는 상관관계가 더 극의 플러스로 이렇게 치닫기보다는 조금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제일 좋을 것 같은 주식도 말씀해 주셨고 제일 좋을 것 같은 채권도 말씀해 주셨고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효과적인 자산 배분 전략 이런 것도 한번 랩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저희가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으로는 주식을 60 담고 그리고 채권을 40 담는 게 가장 효과적인 자산 배분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최근 3년을 보시면은 사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기여도가 마이너스 정도로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는 플러스권이 한 2% 정도, 2~3%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과거 대비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이 그런 주식의 기대 수익률 하락분을 어느 정도 메이크업하면서 2024년도에는 60대 40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주식과 채권에 어느 정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TA 전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략에서 그 외로 알파를 먹기 위한 전략으로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채권에 장기물을 담고 그리고 주식에 그 미국 성장 테크주를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고착화에 대한 우려감이나 뭐 경기 둔화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을 조금 축소하고요. 그리고 채권의 비중을 조금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서 2024년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2024년에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저희 삼성자산운용이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다시 만나요.